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인데 오늘 유명한 사람은 알아맞혀 보십시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유명한 사람이 글 쓴 건데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누굴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고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무한 권력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할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선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웬 뜬금없는 출마냐 하고 의아하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대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나라를 이끌 비전은 보여주지 못한 채 상대를 헐뜯고 조롱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 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머지 한 명은 감옥에 갈 것이라는 말이 나도는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과거로 돌아가는 선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는 선거여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는 선거여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정책과 능력, 비전을 놓고 벌이는 한판의 국민 축제여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의 길을 앞다퉈 열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 산업구조의 해체와 함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어 있고 인공지능과 결합된 과학기술의 발전은 민간인의 우주 여행을 하는 수준까지 세계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 지구적 위기를 넘어설 비전을 마련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등장으로 미중 대결은 더 첨예화하고 반도체 패권 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자국 중심주의의 패권 전쟁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체제 구축 등 안보와 평화에 대한 도전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막 올라선 선진국의 문턱에서 이를 유지하고 승승장구하는가 아니면 여기서 추락해서 퇴락의 길로 가는가 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의 역할은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적 명운을 가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두고 벌이는 대선이 누가 덜 나쁜 놈인가를 가르는 선거여야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문제는 정치입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승자 독식, 패자 전몰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 주범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이 내각과 국회의 상전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검찰과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제는 오직 갈등과 분열, 대립과 투쟁만을 조장할 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열어나갈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도 있는데 대충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죠? 수백 번 들어본 얘기들 나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아무나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날에 와서 대통령 출마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골백 번 들어본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이제 추측해 보십시오. 대충 감 잡으실 분들 계시지만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땡땡땡 하겠습니다. 통합의 정치를 열어 편가르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자유와 화합의 정치로 만들겠습니다. 부정의 리더십을 긍정의 리더십으로 바꾸겠습니다. 개헌으로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7공화국을 열겠습니다. 대통령이 감옥 안 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불행한 대통령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양당제 국회를 다당제 국회로 바꿔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한마디도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회 중심의 연합정치라는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이때 조금 감이 잡히시죠? 조금 좁혀지시죠? 그래도 빤한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2018년 12월 땡땡당 대표 시절 열흘간 단식을 했습니다. 단순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회를 다당제로 바꿔 연합정치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약속하고 저는 단식을 끝냈지만 2019년 선거법 협상 시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바꾸고 4.13 총선 때는 위성 비례정당이라는 기상천외의 발상으로 결국 양당제 회귀라는 불의를
목도했습니다. 그 뒤 무한투쟁, 극단의 정치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 독재 정권과 맞서며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영국 유학과 미국, 독일, 실리콘밸리 연수 등으로 세계의 변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이래 줄곧 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3년간 끌어온 한약 분쟁을 해결하며 조정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도지사로 세계를 10바퀴 돌면서 파주 디스플레이 단지, 판교 테크노밸리 등으로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7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두 번의 민주당 대표를 지내면서 야권 대통합을 이뤄내 통합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2010년에는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꿈꾸며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유, 반값 등록금으로 보편적 복지정책의 기틀을 쌓았습니다. 2012년에는 저녁이 있는 삶을 시대의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이 다음에 또 쭉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대충 아시나요? 그래도 대부분 모르시죠. 여보, 지금 읽었는데 누구 글 같아요? 이제 알아맞히네. 손학규 얘기하네. 우리 마누라는 참고로 예술인입니다.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서 전혀 정치를 잘 모르는데 요까지 읽으니까 이제 좀 아네요. 손학규.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뒤늦게 나오는 그 다음에 줄줄이 뭐 어쩌고 하는데 저녁이 있는 삶 요거 얘기하니까 이제 손학규 나오고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 손학규가 하겠습니다. 쭉 얘기합니다. 다 안 읽을게요. 마지막 문장에 저 손학규와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너무 속이 공허해서요. 속이 쓰립니다. 너무 공허해. 저는 손학규 전 대표를 한때 굉장히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지지했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제가 워싱턴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손학규 전 대표가 하긴 떨어지고 워싱턴 제2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워싱턴에 오더라고요. 손학규도 그렇고 이인재도 그랬고 이명박도 그랬고 뭐 홍준표도 그랬고 뭐 추미애도 왔었나 몇 달씩 있다가요. 손학규는 엘리트였기 때문에 서울대 정외과 나와서 옥스퍼드 정치학 박사 출신이고 굉장히 그 나름대로 신선했습니다. 그때 당시요. 그래서 그때 당시 워싱턴에 왔는데 객원연구원으로 왔어요. 조지 워싱턴 그 대학원뿐만 아니라 그 워싱턴의 조지타운이라든지 어메리칸 유니버시티 등등 학교에서 조지 메이슨 학교의 한국 유학생들이 그를 많이 지지했어요. 아, 이거 훌륭한 정치인이다. 똑똑하죠. 근데 타이밍을 몰라. 그때 당시요. 한국에 갔잖아요. 한국에서 보수우파 정당에서 경선 막 열리고 그럴 때 이명박 대통령이 1등하고 2등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3등 손학규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됐어요. 경선에서 이제 박근혜 졌죠. 손학규는 3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을 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하기 전에 당신이 손학규 대표가 3위를 하니까 참을 수 없었던지 자기가 서울대 나오고 옥스퍼드 박사고 이런데 왜 이명박과 박근혜한테 밀려서 3위 하는지 이해를 못했는지 어쨌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DJ가 손학규를 유인을 합니다. 꼬셨어요. 그리고 저쪽 진보 좌파당 저쪽으로 와라. 그럼 내가 당신 대통령 만들어 줄게. 이 꼬임에 손학규가 넘어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술 먹으면서 손학규 대표한테 그랬어요. 거기 가면 끝납니다. 보수우파당에 있어야 지금은 3등이지만 언젠간 대통령함. 그런데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저하고 멀어졌다고 그럴까? 그 후에도 몇 번 만나고 그랬는데 반갑게 인사는 하지만 멀어졌죠. 그리고 DJ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꼴이 됐잖아요. 만약에 손학규가 그때 당시에 우파 정당에 남았었더라면 아마 대통령 벌써 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될 때 손학규가 대통령 됐다. 만약에 그때 혹시 안 됐으면 이번에 윤석열 현상도 일어나지 않고 무조건 손학규다. DJ 꼬임에 넘어가서 그때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정치적 생명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쭉 읽어드렸잖아요. 공허하지 않습니까? 20년 전의 얘기나 10년 전의 얘기나 5년 전의 얘기나 작년의 얘기나 신선한 게 없어요.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무나 다 하는 소리. 손학규가 아니라 아무나 다 하는 소리를 이제 와서 2021년도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아깝다. 실력도 있고 또 사람이 소탈하고 품성이 좋습니다. 인품이 좋아요. 타이밍을 놓쳤고 DJ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가는 바람에 지도자라고 그럴까요? 아까운 정치인을 국민은 잃었고 본인도 거기에 취해가지고 자기의 아까운 시절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20년 전 얘기, 10년 전 얘기, 5년 전 얘기, 이건 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오죽 답답하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렸어요. 뭐 소용없는 얘기,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얘기, 본인도 아무 소용없는 얘기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아무 소용없는 얘기, 철진한 얘기. 안타깝습니다. 그만 막걸리 드시고 쉬시고. 대한민국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는 뭉쳐서 정권 교체해서 자유대한민국 살려야 되겠습니다. 참 답답하네.